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 한국사 김종우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제 19강입니다. 중기 11, 12, 13세기 왕 엄청 많죠? 근데 시험 문제 뭐 그렇게 잘 나오질 않습니다. 이자겸하고 묘청의 서영천도운동, 요쪽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번 시간에 요 두 개, 특히 하나만 보라고 하면 이거 봐야 돼요. 묘청은 거의 매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묘청은 거의 뭐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11세기 왕. 그러면 11세기 왕 하기 전에 우리 10세기 왕 있었잖아요. 10세기. 10세기가 있으니까 11세기로 가겠죠. 그쵸? 10세기 왕은 우리가 했던 태조, 광종, 성종입니다. 태광성이죠. 그렇죠? 요 사람들 배웠어요. 요 아저씨는 나라 세웠고, 고려. 그렇죠? 그리고 호족 정책. 요 아저씨는 왕권 강화 추구하면서 싹 한 3,000명 죽였죠. 그 다음, 성종. 요 아저씨는 이제 뭐 하냐. 이 통치 체제, 시스템을 정비했죠, 시스템. 그쵸? 그러니까 나라 세우고, 왕권 강화하고, 시스템 정비했던 왕 10세기. 그 다음이 이제 11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세기 처음은요, 목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노래 우리 그때 봤었죠? 고려왕 노래. 대광성, 현문숙. 기억나요? 기억 안 나나 보다. 그쵸? 노래 있는데, 제 거 유튜브에도 있는데. 대광성, 현문숙, 예인고원, 열선숙목공.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왕암기. 대광성, 현문숙, 예인고원, 열선숙목공. 이렇게 하면 고려왕 끝난다고 했죠. 그쵸? 물론 제 왕 중에서 여러분 고대 왕이 조금 임팩트가 강합니다. 대거, 똥거, 미고스금침. 그건 임팩트 강하지. 우리 아들도 암기예요. 우리 와이프도, 우리 전 집안 식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먹고 사는데. 집 노래예요, 집 노래. 대거, 해야겠다, 이제 모이면. 아빠 생일 때 생일 축하하지 말고 그거 하라고 해야겠구나. 대거, 똥고, 미고스금침내. 근데 고려는요, 대광성, 현문숙, 예인고원, 열선숙목공.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게 현문숙, 예인고원까지 배워요. 알겠죠? 그러면 어떤 이 왕들이 뭐 했는지 이제 보면, 목종은요,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개정전식과 있습니다. 천추태후 아들이에요. 그 옛날 드라마에서 채시라 나오는 드라마. 이 천추태후 아들인데, 우리나라 3대 계유왕이 있거든요. 그 계유왕 중에 한 명입니다. 첫 번째 계유왕이 해공왕. 두 번째가 이제 목종. 세 번째가 이제 공민왕. 이 계유왕의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계유왕의 단점. 뭘까요? 후계자가 없어요. 그럼 후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란스럽겠죠? 그 목종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목종이 혼란스러워요. 왜? 후계자가 있어야지 왕권이 여러분 안정이 돼요. 후계자가 없으면 불안정하다니까. 그래서 목종은 개이니까 당연히 불안정하겠지. 전식과, 개정전식과 있는데 이건 경제할 때 할 거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전식과. 강조 정변으로 결국에 목종 폐위되고 죽고요. 그 사촌이었던 현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현종. 힘들게 왕이 됩니다. 현종도, 스토리 얘기하면 막장 집안입니다. 현종의 엄마가 경종의 부인이에요. 경종 부인이고, 아빠는요, 당연히 경종 부인이면 경종 아들이야겠지. 아니야. 경종이 죽고 나서 현종 엄마가 절로 갔어요. 절에서 이제 비구가 됐어. 스님이 됐지. 근데 그 삼촌이, 그쵸? 왕건의 아들입니다. 삼촌이 그 조카보러 온 거야. 현종 엄마도 그 왕건의 손녀였거든. 그래서 조카보러 와가지고 그 절에서 위로를 해줬는데, 너무 위로를 많이 해줘가지고 둘이, 이거 말하기가 그러네. 아무튼, 불륜의 씨앗이 현종입니다. 삼촌하고 조카하고 사이에서 난 게 현종이야. 오 마이 갓! 지금 관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관점 이해하면 안 돼. 역사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지금 관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관점 하면. 관점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불륜의 씨앗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왕건의 아들과 왕건의 손녀 사이에서 났네? 그럼 야는 100% 왕건 피지. 그쵸? 100% 왕건 피죠. 그래서 현종이 왕이 됩니다. 현종이 왕이 돼.
그래서 지방 제도를 이제 정비합니다. 이때 뭐 하냐? 5도 양계, 5도 행정, 양계 군사. 우리 그때 앞 시간에 했죠? 지방 제도 5도 양계를 이때 현종 때예요. 그리고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거란이 2차례나 쳐들어와요. 2차, 3차. 특히 이때 고생 엄청 합니다. 현종이 특히 2차 때 나주로 피난 가는데 아유 우리나라 왕 중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왕이 없어요, 여러분. 피난 가다가 도적한테 잡힐 뻔하고 지방간이 어떻게 납치하려고 하고 고생을 엄청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 깨달습니다. 아, 전쟁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깨달아요. 그러면서 고려 사회가 이제 보수적으로 바뀌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현종입니다. 그래서 북진 정책을 이제 포기하게 돼요. 점점점. 이때 너무 고생을 해서. 거란이 침입해가지고. 그리고 거란 침입으로 책이 불타가지고 책을 다시 만들어요. 이게 7대실록이고 실록이 불타서 7대실록 다시 만들고요.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을 없애겠다 해서 대장경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초조대장경이에요. 부처님의 힘으로 어떻게 돼? 없애겠다. 부처님의 힘으로 그 거란의 새끼들을 물리치겠다 해서 초조대장경을 어떻게 돼? 만듭니다. 그 다음 연등해와 팔간해를 부활시켜요. 연등해 부처님 행사죠? 연등해가지고 지금도 부처님 오시나 하잖아요. 팔간해는 불교와 도교, 그 다음 풍수지리, 그리고 우리 톡촉신앙, 그쵸? 이것까지 다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합친 게 바로 팔관해. 규모가 꽤 커요. 이걸 부활시킵니다. 요런 게 있었다. 그럼 현종 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거란 침입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할 때 거칠조 오거로 암기하세요. 거칠조. 아, 현지는 거칠어. 이렇게 암기도 돼요. 아, 현종 거치네? 거란 침입. 2차, 3차, 7대실록, 초조대장경, 5도 양계. 다시 현종은 거칠어. 거칠조 오거. 거칠조 오거. 현종은 뭐예요? 거칠조 오거. 거란, 7대실록, 초조대장경, 5도 양계. 이렇게 하면 현종 끝입니다. 어렵지 않죠? 현종? 그리고 문종이 왕이 돼요. 아, 문종은 아들이 유명합니다. 이 아들이 바로 넷째 아들 의천이에요. 의천이 이제 중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온 다음 흥왕사 그리고 국청사에서 이제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요. 이따 하나 더 적어야겠다. 국청사. 절이 2개인데 흥왕사와 국청사에서 여러분 절 2개를 만들고 그리고 교종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는 해동 청태종을 창시합니다.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한 겁니다. 그럼 교종은 뭐고 선종은 뭐냐? 교종은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자. 선종은 야 수행을 해야지. 공부보다 수행하자. 공부하자, 수행하자. 이걸 합친 거야. 공부도 하고 수행하자고. 그리고 사학시비도 여러분 12개의 학교, 사립학교가 나타나서 발달합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학교가요. 채충의 문헌공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관악이 쇠퇴하게 돼요. 그 다음 동서대비원, 원이니까 병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병원이에요. 원이니까 병원. 근데 대비원인데 2개가 있었나 봐요. 동대비원, 서대비원. 그래서 합쳐서 동서대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봐봐요. 병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많잖아요. 서울에. 그래도 5대 메이저 병원 다 서울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개경에 대비원이 2개 있었는데 합쳐서 그냥 동서대비원을 불렀다. 암기하기 쉬워요. 원이니까 병원. 다시 원이니까 병원. 이렇게 보세요. 그다음 한양을 남경으로 뭐 했다? 승격했다. 그다음 경정전식과 현직관리한테만 땅을 줍니다. 이건 어차피 우리 경제할 때 할 겁니다. 삼복제 해가지고 이제 사형수 삼심제로 해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문벌규적 정성기입니다. 사학시비도. 볼게요. 암기 팁입니다. 암기 팁 하세요 그냥. 의천이 남경병원에서 사경을 잇는다. 남경 승격 병원 동서대비원 그쵸? 사학시비도 경정전식과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돼요. 다시 의천이 남경병원에서 사경을 잇는다. 의천 넷째 아들 한양이 남경으로 동서대비원 그 다음 사학시비도 경정전식과 끝. 그쵸? 문종 암기 팁은 의천이 남경병원에서 사경을 잇는다. 아, 쉽죠? how?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숙종입니다. 문종의 아들 숙종. 숙종 때는요, 딴 거 없어. 화폐만 알면 돼. 숙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만듭니다. 신기, 신보, 항마군 만들고 우리 그때 했었죠. 그 다음 남경으로 천도, 상소도 하고 그러는데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만 보면 돼? 화폐.
화폐하고 서적포. 화폐를 만든 이유는 뭐냐?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해가지고 동전을 만드는데 경제권을 국가가 장악하기 위해서. 근데 산업이 발달되지 못해서요. 실패합니다.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실패해요. 하지만 화폐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어요. 최초의 화폐는 성종 때 있었던 철전으로 했던 건원중보고 이때 화폐를 했는데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 활구가 이때입니다. 활구하고 해동통보가 제일 잘 나와요. 그래서 화폐 나오면 그냥 숙종을 찍으세요. 건원중보 빼고. 화폐 나오면 뭘로 찍어라? 숙종으로 찍어라. 그럼 된다. 활구, 고액화폐, 은병. 은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0대인데요. 500. 500만 원. 500만 원 있어요 지금? 통장에 있죠. 그쵸? 통장에 있지. 500만 원. 나 지금 얼마 있냐? 나 카드밖에 없는데. 고액화폐.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 다음 사만통보, 동국통보. 다 우리나라 명칭 땄죠? 그러니까 이 화폐는 다 우리나라 돈이야. 우리나라 돈. 중국 돈이 아니고 우리나라 돈. 특히 시험이 제일 잘 나온 게 해동통보입니다. 해동통보하고 우리나라 돈하고 그 다음 고액화폐, 활구가 있었다. 화폐를 통해서 경제력을 장악하려고 했다. 그 다음 관악지능책, 서적포, 서적을 만드는 곳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요런 책 한 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조선 고려시대는 500만 원이야. 왜? 책 만들기가 그렇게 힘들거든. 지금 뭐 2만 원, 2만 얼마야? 2만 얼마잖아요. 2만 원 때문에 사잖아. 그쵸? 옛날에 500.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려면 책값 때문에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책을 싸게 어떻게 돼? 주려고 서적포, 인쇄소를 만든 거예요. 책을 좀 싸게 보급하려고. 관악지능책. 그러니까 사립학교 말고 공립 오면 책 싸게 준다 이거죠. 이런 전략 학원도 많이 하죠, 여러분. 학원 할 때 맨날 뭐라고 해요? 김종우도 나도 가끔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진. 그쵸?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김종우 밑에 있죠? 교재 무료. 그쵸? 딱 이렇게 하잖아. 모든 학원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료. 강사들 사진 똑같아, 뭐. 그렇죠. 봐봐, 강사들 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 밑에 항상 이렇게 해놓고 밑에 뭐 있습니까? 책 무료. 근데 여러분 책은 무료지만 강의는 들어야잖아. 책 뿌리고 이거 떡밥이야. 책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걸려라.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죠? 아니면 강의 무료라고 책 팔게 하든가. 거의 그런 식으로. 왜?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 그렇죠? 제 강의 무료 강의 있긴 한데 여러분, 다 유료로 전환시키기가 하나의 미끼 전략이죠. 여러분. 미끼 전략이지. 그치? 근데 이 강의는 그래도 좋습니다. 여러분 강의 괜찮아요. 한등급 충분히 통과할 정도로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 팁은 여러분 숙서, 숙종, 서적포 이렇게 보면 숙서. 그쵸? 사활어를 3분 동안 해동. 활어를 3분 동안 해동, 숙서. 그럼 숙종 끝납니다. 활어를 3분 동안 해동, 활구. 사만통보, 동국통보, 해동통보. 활어를 3분 동안 해동. 그 다음 숙서, 숙종, 서적포. 끝. 활어를 3분 동안 해동, 숙서. 끝나요. 은이야, 은. 색깔이 왜 이래요? 녹슬어서 글지. 시간이 오래 지내서. 활구, 고액화폐. 그 다음 해동통보. 여러분. 해동통보. 이렇게 됐네. 해동통보. 이 두 개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온다. 활구하고 해동통보 나오면 무조건 누구로 해라? 여러분, 숙종으로 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왕 몇 명 있냐면 4명 했어요. 목종, 현종, 문종, 숙종. 다 암기 팁으로 여러분 때려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12세기 왕 보죠. 12세기 왕, 예종입니다. 예종은요, 이제, 관악지능책을 해요. 아버지 때, 숙종 때 별무반 만들었잖아요. 그 별무반을 가지고 여진을 정벌해서요, 동북구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보원궁, 그 도교사원도 만들고요. 간무, 지방간도 파견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 관악지능책. 양용고, 현명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창고, 장학금이죠. 장학금. 현명한 사람을 양육하는 창고, 7제, 7개 과목, 보문각, 보물 같은 책을 갖고 있는 건물, 도서관이죠. 천연각,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도서관이 됐어. 그러니까
요런 도서관과 과목과 장학금을 통해서 관악지능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팁은 9번 복강 걸려 양재동에 보청기 산다.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별로 잘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자, 암기 안 돼? 그럼 버려. 암기 안 되면요, 여러분. 9번 동북구성, 보건궁, 간무, 양영고, 칠제, 봄각, 천연각. 9번 복강 걸려 양재동에 보청기 사러 간다. 이건 제가 코스트코, 양재동 포스트코 가다가 그 앞에 가니까 보청기 팔더라고요. 그래서 양재동에 보청기 파네? 양재동에서? 양영고, 칠제, 보청기, 봄각, 천연각. 이렇게 해서 만든 암기팁입니다. 코스트코 가서 만든. 반이 별로 안 좋네요. 저는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체크했는데, 가다! 해가지고, 체크했는데, 예종. 근데 중요한 거는 인종이에요, 여러분. 인종 때 사건, 이자겸하고 묘총. 요것만 암기하면 여러분 됩니다. 요쪽 파트에서는 요거예요. 이자겸하고 묘총이 제일 중요해. 순서. 이자겸의 날이 터져요. 이자겸은요,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야. 그러니까, 인종은 이자겸,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 딸이 누구냐? 이모야. 이모와 결혼한 거야. 내가 그랬죠. 지금 관점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관점으로 생각하면 돼. 그냥 인종은 이모, 이자겸이 그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외손자한테 자기 딸을 준 거야. 족보 꼬이게. 그래서 이자겸이 권력을 꽉 잡았죠. 그러니까 인종이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견제하려고 하다가 이자겸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이자겸의 난입니다. 근데 이 이자겸의 난을요, 누가 진압하냐? 척준경이 진압해요. 척준경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자겸하고 친한 사이입니다. 이 둘을요, 이간질시켜요, 인종이. 인종이 그 노비들을, 이자겸 노비하고 척준경 노비를 매수해가지고, 여러분, 이자겸 쪽 노비한테 뇌물을 줘요. 그래서, 척준경 노비한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자겸이 척준경 죽이려고 한다. 그 노비가 그래서 척준경한테 이걸 일러 바친 거야. 그 얘기를 들은 척준경이 열받아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해버려요. 그게 더 서로 싸우게 한 거야. 오랑캐는 오랑캐끼리 싸우게 한다? EJ. 이렇게 EJ 해가지고 이자겸을 제거하고 척준경도 제거합니다. 쓸모가 없어지니까 진압했나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토사구팽당해요. 이용당하고 버려져요. 이런 가운데 묘청이 어떻게 돼? 서경천도 운동. 이게 끝나고 나서 여러분, 이자겸 날 끝나고 나서 이 개경이요, 완전히 초토화돼요. 궁궐도 불타고 완전 초토화돼. 이때 묘청이란 승려가 와가지고 개경의 기세는 다 했으니 어떻게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해야 한다고. 그러면서 서경천도 운동을 주도해요. 근데 이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이 개경파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거를 김부식이 진압해요. 진압한 다음 김부식이 책을 쓰는데 그게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요 과정들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든 암기팁이지만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 암기팁. 이모부 사기친다. 너무 잘 만들었어. 이모부 사기친다. 이자겸, 묘청, 김부식이 진압, 삼국사기 저술. 와우!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모부 사기친다. 이거면 여러분 문제 진짜 많이 풉니다. 이모부 사기친다. 자, 저하고 함께 해보죠. 인종 때 뭐다? 암기팁이 이모부 뭐한다? 사기친다. 진짜. 이모부 사기친다. 이모부 사기친다. 그쵸. 이모부 사기친다. 나도 이모부인데. 아무튼, 나는 사기 안 치는데. 아무튼, 이모부 뭐한다? 사기친다. 이모부 사기친다. 그렇죠? 이모부 뭐한다? 사기친다. 꼭 기억해. 이모부 뭐한다? 사기친다. 이모부 사기친다. 그 다음 이제 의종 보도록 하죠. 의종 때는 이제 무신정변이 터집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무신정변 터져가지고 이제 보현은 정변이 터져서 이 군인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명종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 군인들이 이제 자기들 권력 잡고 중방이 최고기구 되고 최충원이 이제 또 권력을 장악하면서 명종을 또 폐위해요. 그러면서 이때는 이의방 정중국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이 집권하는데 여기는 왕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냐? 여기는 왕 안 나와요. 여러분 무신시대이기 때문에 군인들 나옵니다. 무신들 나와요. 그래서 의종, 명종은 그렇게까지 여러분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는다. 인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인종. 이모부 사기친다. 인종의 핵심입니다. 고종 원종 때도 여러분 여기 이것도 최후가 집권합니다. 고종 때. 그 다음 원종은 이제 삼별초 저항이 있었다. 요 정도만 보시면 돼요. 별로 잘 나오지 않아요. 핵심은 뭐다? 인종. 그렇죠. 인종의 핵심입니다. 인종의 핵심.
그러면 인종 시기에 있었던 거 보도록 하죠. 인종 시기에 있었던 이자겸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그 전에 우리가 봤던 현종, 문종, 숙종도 알면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인종이 제일 중요하다. 인종 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이자겸과 묘청, 서경천동이다. 이자겸 나는 보도록 하죠. 견훤이 씨가 80년간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자겸 때까지 합치면 한 4대? 4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자겸은 왕실과 혼인을 통해 권력을 장악해. 어떻게? 자기 손자한테 자기 딸을 또 어떻게 결혼시켜요. 그래서 인종은 이자겸의 사위이자 외손이다. 그러니까 인종이 이거를 견제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자겸과 대립해요. 이런 가운데 이자겸이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가지고 인종을 유폐합니다. 그런데 척준경을 인종이 회유해요. 그래서 이자겸을 진압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게 뭐라고 해야 돼, 여러분? 한문으로 하면. 이의제의. 서로 싸우게 한다. 이의제의. 서로 싸우게 한다. 이의제의. 그 다음, 척준경이 서경파, 정지상 탄핵을 받고 척준경도 제거돼요. 토사구팽. 이의제의와 토사구팽으로 이자겸과 척준경은 제거되고 그 결과 왕실의 위험은 떨어지고 민심도 안 좋아지고 궁궐 소실되고 이렇게 흉흉하니까 스님 한 명이 나타납니다. 이 스님 바로 묘청. 묘청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서경으로 천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료 팁 18자 왕이서 18자 뭐가 돼요? 이씨죠. 이씨가 왕이 돼야 한다. 그 이자겸 생일을 인수절이라고 합니다. 까마귀가 떡을 먹고 죽었다. 인종한테 이자겸이 떡을 줬는데 떡을 안 먹고 까마귀한테 던졌더니 까마귀가 그 떡 먹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에다 뭘 집어넣은 거야? 독약 탄 거지, 독약. 그쵸? 아무튼 이렇게 이자겸의 난에 사료팁까지 봤습니다. 이자겸 간단해요, 여러분. 스토리 뭘로 보시면 돼? 이제의 토사구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자겸, 척준경을 서로 싸우게 해서 이자겸 제거하고 척준경은 이제 어떻게 돼? 정지상이 탄핵해가지고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겸 난을 어떻게 진압했다. 하지만 이자겸 난을 진압했지만 어떻게 혼란기가 있었고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묘청이다. 그래서 묘청이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온다. 제일 잘 나와. 그죠? 제일 잘 나와요. 별표 3개. 제일 잘 나와. 정말 잘 나옵니다. 거의 뭐 매 시험마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거의 나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여러분 원래 묘청이 난이에요, 사료에는. 그런데 김부식 선생님이 조선사 연구초라는 책에서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서경천도 운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도 서경천도 운동으로 잘 나와요. 묘청이 자주적 혁신 정치를 합니다. 서경으로 천도하자. 황제를 친하자. 연호 사용하자. 친제견원. 대화군 건설하자. 서경에다가 아주 풍수질이 좋은 곳에다가 궁궐을 만들자. 그리고 금국정보를 하자. 고구려 계승하자. 자주적이야. 근데 개경파가 반발하지 않아. 반발하지. 말도 안 된다. 야, 지금 금나라 어떻게 정보를 하냐. 마치 뭐하고 똑같아. 북한이 미국 정보를 하자는 거 똑같아요. 북한이 맨날 그러잖아. 미 제국주의자들은 잘 들어라. 우리에게는 한 방이 있다. 그 한 방이 뭐야? 핵이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니 능력도 안 되는데 어떻게 금나라를 정벌 하냐.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김부식이 반발해요. 결국에 천도가 실패합니다. 이 실패할 때 이 묘청이 좀 사기친 것도 있는데 그게 걸려요. 인종이 서경에 갔는데, 평양에 갔는데 대동강에서 불이 난 거야. 강에서. 그러니까 인종이 놀래가지고 묘청한테 물어본 거예요. 야, 어떻게 강에서 불이 나냐. 그러니까 묘청이 서해 용왕이 와가지고 불을 낸 거래.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강에서 불 나는 게. 그래서 김부식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가서 보라고 했더니 널판지에다가 기름 있죠? 동물 기름, 돼지 기름 넣고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떻게 돼? 삼겹살 굽다가 어떻게 돼? 옆에 돼지 기름 때문에 불나듯이. 사기친 게 걸린 거야. 용은 무슨 용. 그럼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 인종이 야, 사기치네? 이게 느낌이 오면서 결국에는 서경천도가 안 됩니다. 서경천도가. 그러니까 서경천도가 안 되니까 묘청이 이렇게 된 거 뒤집어 엎어버리자. 그러면서 서경에서 봉기를 일으켜요. 국호를 대위로, 연호를 청계로, 고구려 계승의식. 그런데 이걸 누가 진압하냐? 김부식이 진압합니다. 몇 년 만에? 1년 만에 진압하고요. 서경파는 몰락하게 된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이제 없어지고요. 신라 계승의식으로 하고 그 다음 보수적 성향과 문벌, 귀족 모순이 뭐 된다?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승문청무 현상도 나타난다. 그 다음 서경천도운동 인식은 신채호가 1000년 역사 이래 가장 무슨 사건? 큰 사건이라고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가장 큰 사건이라고. 요거 시험 잘 나와요. 100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 이게 핵심이에요. 100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 아시겠죠? 그리고 사료팁은 대화세. 임원영 나오면 무조건 묘총입니다. 무조건 묘총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서경천도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서경파의 반발로 안 되고 난을 일으켰지만 김부식이 진압했다. 신채호 선생님 좀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거를 100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으로 평가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지도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개경파하고 서경파 비교한 거 요거 정말 잘 나오죠. 비교한 거 요거 중요합니다. 비교한 거. 서경파는 묘청과 정지상 서경 그쵸 천도 주장 있고요. 개경파는요 김부식입니다. 천도 반대합니다. 서경파는 금나라 정벌하자. 개경파는 아니다. 우리가 싸워 진다. 사대하자. 섬기자. 여긴 고구려 계승의식, 여긴 신라. 여긴 불교. 그 다음 여기는 유교. 여기는 개방적, 진취적. 여기는 보수적. 꼰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싸우는 누가 이겼다? 서경파가 이기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총정리하고요. 우리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암기팁 거칠조 오거 에이 거칠어 거란 두 번 침입 7대실록 초조대장경 5도 양계 문종 의천 아들이죠 문종의 아들 교종 중심으로 선종통합했다. 남경이 사경을 헤매다 사경 읽는다 헤맨다 똑같아요. 남경 그 한양을 남경으로 그 다음 사학 12도 경정전식과 화라를 3분 동안 해동한다. 화일구, 삼안통보, 동국통보, 해동통보 요 두 개가 잘 나온다. 그 다음 숙서, 서적포, 관악지능책. 그 다음 예종, 9번 복강 걸려 양지대 부총리 산다. 관악지능책 강조했죠? 동북구성, 보건군, 간무, 양형고, 칠제, 봄각, 천연각. 양재동에 부총리 살고 한다. 그 다음 인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모부 사기친다. 요거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이자겸, 묘청, 김부식, 삼국사기. 그렇죠. 고종 원종 그냥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밑에 있는 사료 꼭 사료 중에서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신채호의 서경천도운동 사료를 별표 쳐주세요. 이건 무조건 봐야 돼. 이건 무조건 봐야 돼요. 100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건. 이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문제 풀고 이제 마무리하죠. 이자기남 아까 했죠? 이제 토사구팽 서경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죠. 1번 다음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핵심 단어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핵심 단어 뭡니까? 이자겸하고 뭐 척준경이 동원돼 궁궐을 침범할 때 이자겸이다네. 이모부 사기친다네. 이모부 뭐 한다? 사기친다. 그럼 이자겸 난 직후에 뭐 있습니까? 묘총이지. 그렇죠, 당연히 묘총이지. 전식과제도 독서산부과 이거 신라잖아, 여러분. 김웅도 이것도 신라. 원종에도 신라. 전식과 재정은 언제 때 여러분 경종 때 맨 처음이에요. 그 다음 묘청 여기 있네. 답은 몇 번? 답은 5번. 쉽다. 그쵸 쉽죠.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이모부 사기친다 하면 풍근. 이거 볼게요. 이것도 임원영 나오네. 대화세 나오고 묘청이잖아요. 서경 이모부 사기친다. 이모부 사기친다. 이자겸 다음이네. 다네. 이모부 사기치니까. 똑같은 문제네. 다 몇 번? 3번. 에이, 너무하네. 이모부 사기친다만 알면 문제 웬만큼 풉니다, 여러분. 인종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 오늘 많이 했는데, 인종이 핵심 키워드다. 이모부 사기친다. 꼭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웬만한 거 다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무신직권기 합니다. 무신직권기도 여러분 조금 내용이 많긴 한데 나올 건 뻔합니다. 그럼 나올 건 뻔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이제 챕터 20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